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차명 계좌. 차명 계좌라고 하면 흔히들 그거는 뭐 범죄 어두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차명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차명 계좌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명의가 아니라 남의 명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건 차명 계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겠죠. 내 딸 계좌는 내가 써도 되겠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이런 거 모르시니까 내가 엄마 아빠 계좌 이렇게 써도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들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 계좌가 다 차명 계좌입니다. 차명 계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발각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사업을 하다가 이거 너무 뭐 매출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은 갑자기 내 통장이 뭐 쓰기가 어려워져서 잠깐만 다른 친구한테 1,000만 원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거기 받아서 나 좀 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만 하려고 1,000만 원을 거기다 받았는데 갑자기 그 거래처에서 매번 돈을 보낼 때마다 거기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건 차명일까요, 아닐까요? 차명이죠. 네, 차명인 경우에는 가져갈 수 있는 페널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거고요. 국세청에서는 매출 누락으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이 실제로 이거를 매출에 신고 합산해서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보겠죠. 뭐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한 세금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50%까지 시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20%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래처한테 1,000만 원을 받아서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가세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라는 페널티로 200만 원을 세금을 그냥 내야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차명계좌는 굉장히 큽니다, 페널티가. 차명계좌를 어떠한 경로로 들킬까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서 세무서에 이게 사실 제 차명계좌였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많이 국세청에 제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야, 이걸 신고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나? 생각이 되시죠? 실제로 국세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큰일 났네. 네. 여러 신고당하네. 예전에는 세파라치라고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분들이 많이들 신고를 하셨죠.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냐? 뭐 어떻게 걸리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보통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데서 이게 많이들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방문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만나시는 분이 누구죠? 실장님이죠. 네, 실장을 만나시게 되면 분명 나는 눈만 고치러 갔는데 코도 살짝 만지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턱도 살짝 주사 몇 대 맞으면은 조금 턱이 좁아지니까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명 나는 보톡스 50만 원짜리 맞으러 왔는데 어느 순간 막 견적을 막 내보더니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라는 얘기를 듣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이렇게 500만 원 정도 드리면은 정말 이뻐지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 고민하시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5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적금을 깨야 되나? 라는 고민하는 순간 그 실장님이 한마디 하시죠. 혹시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좀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그냥 뭐 잘못된 사례니까, 네, 제가 뭐 피부과 성형외과를 매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00만 원으로 해준다라고 하니까 왠지 내가 100만 원 이득 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꼭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달까지만 진행되는 프로모션이라서 오늘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이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어디로 입금하면 돼요? 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의 실장님들은 뭐 원래 쓰는 병원의 계좌를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분은 원장님의 명의와 다른 예금주의 계좌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계속. 물론 이게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 아니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차명 계좌는 보통 걸리면 몇 년치가 한꺼번에 걸려요. 왜냐면 차명 계좌를 매달 매년 바꾸시는 분들이 잘 없어. 차명 계좌를 쓸 거면 매달 매년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매달 매년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계좌만 털리고 그 기간만 털리는데 자꾸 그거를 내비둬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분은 한 5년치가 걸렸어요. 그분이 내야 되는 현금영수증 가산세만 몇 억이었어요. 세금 신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현금영수증 가산세만.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도 다 접으시고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도 파시고 시골로 내려가셔서 살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병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안 남은 거죠. 망하는 게 너무 심하게 망하면 정상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0으로 오기도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명계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차명계좌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책임져야 되는 후폭풍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꼭 실장님들께도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차명계좌 쓰지 말아라. 차명계좌는 굉장히 무서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명계좌 신고하는 경우에 그 포상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정도? 보통 뭐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죠. 금액이에요? 네. 오늘은 차명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명계좌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국세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 차명계좌는 사용 안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